네, 오늘 어떤 것 압수수색 하셨습니까? 검찰에서 혹시 오게 나왔나요? 당시 유행했던 갑질행위, 딱 그것을 하던 사람이다. 그런데 마지막 조사 이후로 감찰이 중단이 됐습니다. 윗선 지시로 중단이 됐습니다. 예. 어제 이어 오늘도 조 전 장관의 시한폭탄으로 불리고 있는 유재수 전 부시장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수천만 원대 뇌물수수 정황으로 출국 금지에 이어 자택 압수수색까지 당한 유재수 전 부시장인데 이르면 내일 혹은 이번 주 검찰에 소환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정대 국장. 예. 좀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더라고요. 뭐 확실치는 않지만 이번 주 소환된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불려오기 전에 유재수 부시장이 검찰에 불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저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일 당시에 그 특감반에서 여러 가지 갑질, 심지어 항공표도 받았다, 여러 가지 받았다고 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감찰을 해서 이거는 적어도 고발하고 감찰에서 고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중간에 이게 무마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저게 조국 전 민정수석이 거기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저거를 중단을 시켰다. 그렇다면 이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유재수 부시장의 수천만 원 내지 1억 넘는 돈이 있는 뇌물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거를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소환을 해야 되지만 적어도 조국 전 장관의 혐의를 또 추가적으로 직권남용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제 자택을 비롯한 부산시 경제부시장실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서 가장 중요한 걸 확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로 2년 전 청와대 감찰 당시 제출했던 유재수 부시장의 휴대전화 말입니다. 네, 오늘 어떤 것 압수수색 하셨습니까?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관련된 자료도 확보하셨습니까? 검찰에서 혹시 오전에 나왔나요? 그 해당 직원이 유재수에게 동의서를 받고 휴대폰을 제출받아서 포렌식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비위 행위를 정보를 입수해서 확인하겠다. 동의서를 받고 휴대폰을 수거했던 거죠. 포렌식했던 거죠. 2년 전에는 휴대전화를 냈었는데 김태현 변호사님. 네. 근데 글쎄요. 요즘 휴대전화 압수수색 관련해서 조 전 장관 얘기할 때도 참 많이 했었는데 이거 왜 검찰이 압수수색을 못한 거고 아예 그냥 존재 자체를 못 찾은 거예요? 아니 유재수 씨가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영장을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가지러 갔어요? 근데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가져다니지. 그렇죠. 몸에 딱 있지. 그러니까 유재수 씨를 찾아야 휴대전화 영장 제적으로 압수수색 되거든요. 예. 없어요 근데 유재수 씨가. 그러니까 유재수 씨가 지금 신병 확보가 안 됐으니 만나지 못했으니 검찰이 영장을 집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법원은 압수하라 이렇게 허가를 했지만요. 강선호 부대변인, 글쎄 검찰 수사만 받으면 되고 언론에 꼭 나설 필요는 없지만 본인이 지금 두문불출하고 어디에 있는지조차가 확인이 안 되는데 아직 부산시에서도 사표 수리까지도 안 됐다면서요? 사의는 표명을 했는데요.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 그 공무원이 어떤 비위 행위나 이런 게 있다면은 그 절차상 징계를 내려야 하기 때문에 바로 사표를 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사의는 표명했으나 사표는 수리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근데 이 유재수 현 부시장이죠. 유재수 부시장 관련해서는 이 비위 의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지가 꽤 시간이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그 조국 장관 관련해서 그 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나왔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검찰도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조사 등을 통해서 저는 상당 부분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게 점점 좀 늘어지거나 좀 더 늦춰지지 않게 좀 신속한 그런 수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게요. 수사가 빨리 좀 이루어져야 이렇게 어디에 숨었나라는 오명까지는 듣지 않을 텐데요. 잠시만요. 예, 말씀하십시오. 예. 휴대전화가 매우 중요해요. 왜냐면은 과거에는 이랬거든요.
사람들이 검찰에서 계좌 추적을 할 줄 아는지를 몰랐을 때는 그때는 모두가 뇌물을 계좌로 받았어요. 근데 계좌를 한번 그걸 열게 되면은 그 자기 검찰이 알고 있었던 것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뇌물 받은 것도 줄줄줄 알게 돼가지고 그게 아주 수사에 보고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휴대전화는요. 지금 예를 들면은 휴대전화가 없을 때는 조국 전 민정수석이 저기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집권하면 이것만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러나 저 휴대전화가 확보되게 된다 그러면 유재수 부시장이 자기 자신이 공경에 처했을 때 누구한테 부탁을 했을까? 구명 로비를 했을까?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나오게 돼요. 여러 사람이 같이 조국 전 민정수석 말고도 다른 여러 사람이 알겠습니다. 같이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단서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부터 참 이 질문을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골프채 고맙다, 항공권 고맙다, 구체적인 비위 정황을 분명히 청와대도 알았을 텐데 누가 왜 감찰 중단을 지시했냐는 걸 겁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서관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에요. 바로 위 상관이 있습니다. 민정수석이요. 그 당시 조국이었죠. 물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후에 감찰이 딱 중단됐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2017년 촛불 정부라고 하는 이 정부 청와대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첩보를 조사를 한 결과 그 비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습니다. 그거는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돈 일각에서는 오히려 정경심 교수는 개인 일탈이라고 하면 유재수 전 부시장 건이 조 전 장관에겐 더 아플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하면은 지금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의 세 조직으로부터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예. 하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했던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인데 펀드 관련된 거, 웅동학원 비리 관련된 거, 그다음에 입시 비리 관련된 거. 그리고 서울 동부지검에서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유재수 부시장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지검 형사 3부에서 윤규근 전 이른바 경찰총장 관련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여권 핵심부에서는 지금 동부지검에서 하고 있는 이 유재수 부시장 수사를 가장 아마 관심 있게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김 앵커가 잠깐 설명한 대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하는 수사는 정경심 교수에게 혐의가 많고 조국 전 장관이 설사 뇌물 권리로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그건 개인의 비리가 되죠. 근데 유재수 부시장 관련된 사건은 이게 어떻게 권력형 비리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감찰을 무마했기 때문에 그거를 조국 전 민정수석이 무마했다면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유재수 부시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조국 전 장관을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예. 잘 모른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다른 윗선 아니면 옆선에서 도와줬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도 이미 김도읍 의원이 국회에서 특정인의 그 이름을 거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굉장히 현재 여권에서 실세이기 때문에 이 수사가 만약에 그렇게 진행된다면 여권으로부터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그러네요. 정치권의 관심이 굉장히 쏠리는 겁니다. 말씀처럼 유재수 전 부시장은 줄곧 조국 전 장관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조국 장관님하고도 평소에 친분 관계 이런 게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 사실인가요? 네, 지금까지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조국 수석과는 사석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조국 수석은 실물로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통화도 한 번 한 적이 없습니다. 유재수가 얼마나 힘이 있냐면요. 청와대 수뇌부들도 쩔쩔맵니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할 수 없다. 제가 새 정권 특감반이 있으면서 난생 처음 들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말을 저희가 고지고대로 믿겠다는 건 아닌데 이제 감찰 무마 의혹이 불거지니 당시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실이 왜 감찰을 덮을 만큼 유재수 전 부시장이 정말 실세였는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조국 전 민정수석이 당시에 만약에 이 감찰을 무마했다면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유재수 부시장을 봐주려고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민정수석이 굳이 금융정책국장 그 사람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봐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그렇게 힘센 사람도 아니라면은
근데 지금 보면은 그 김태호 전 특감 그 반원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행정관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수행비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도 하고 비서실장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에. 그때 당시에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조국 전 민정수석은 자기가 민정수석 하는 당시에 전혀 알지도 못하고 얼굴도 안 본 사람인데 굳이 다 얘기가 된다는 걸 봐주니 이거 혹시 그 위에서 누군가가 이거 그냥 무마하고 끝내라 라고 지시를 받아서 조국 전 민정수석 한 거 아닌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권력형 비리로 비화될 수 있는 단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검찰 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유재수 전 부시장 정말로 일각의 주장처럼 조 전 장관의 시한폭탄일지 한번 저희도 잘 지켜보겠습니다.